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2주 만에 뵙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전쟁으로 인해서 긴급 편성한 성인 세상을 올렸었는데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진단해보는 또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지금 2주 정도가 또 지났는데 전쟁이 아직 안 끝났죠? 네. 자, 당초 러시아의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속전속결이었죠. 하루 이틀 내 딱 수도까지 점령을 해서 정권을 무너뜨리고 괴뢰 정부를 세워서 러시아의 그 위성 국가로 만들겠다라는 것이 당초의 목적이었는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점점 더 푸틴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가 좁아지고 있고, 심지어 지금 뭐 전쟁 범죄 뭐 수사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간 지금 상황이 안 좋아요. 네. 우크라이나 지금 열심히 싸우고 있고, 네. 미확인 정보에 의하면 러시아군이 지금 거의 10,000명 가까이 전사했다는 뭐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이야 뭐 어차피 지금 전쟁 안에서는 뭐죠, 이 정보 같은 것도 하나의 전술이기 때문에 선전전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10,000명 가까이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 크게 뭐 믿을 만한 것은 못 되지만은 하여튼간 많이 죽었죠. 당장 유튜브에 나오는 그 자료들만 봐도 적지 않은 희생이 있었을 것이라는 예상을 충분히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세상이 점점 발전을 하면서 이 세상이 점점 안전하게 됐느냐? 결코 그렇지 못하다 라는 이야기를 언급을 했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한 일주일 전인가요? 또 하나의 충격적인 뉴스가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게임 업계의 전설로 알려지고 있는 넥센의 CEO 김정주 씨가 창업주죠. 사망했다는 뉴스였습니다. 이분이 보니까 68년생인가 그래요. 저보다 2살이나 어린데 네. 2살이나 젊은데 이분이 갑자기 죽었어요. 그런데 어떤 뭐 사고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죽은 게 아니라 뭔가 그 사인을 밝힐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의 피셜로는 자살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계속 어떤 심적인 마음의 고통을 호소를 했다고 합니다. 네. 자, 쉬운 넷이면은 뭐 많아 보이지만 요즘 같아서는 뭐 결코 많은 나이는 아니죠. 그리고 어떤 비즈니스맨으로서의 쉬운 넷은 한창 때죠. 한창 열기를 갖고 열정을 갖고 또 일을 하는 그런 나이이기도 합니다. 네, 한창 피크인 나이죠. 그런데 의문의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타살의 흔적은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렇다고 뭐 불의의 사고로 당했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은 건 뭐죠? 결국 자살이죠. 뭐 섣불리 제가 뭐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하여튼간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사회적으로 성공했고 진짜 누군가는 그렇습니다. 뭐 삼성의 이재용 회장보다도 실질적인 재산은 더 많다, 더 부자다. 가용 재산은 더 부자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그리고 뭐 가정사도 뭐 이렇게 뭐 복잡하지도 않고,
그냥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는 분이었는데 왜 이렇게 죽었을까? 참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소식이었습니다. 물론 이분이 한때는 뭐 몇 년 전이죠. 그 친구인 누구죠? 진경준 검사인가? 하여튼 예. 검사 그 뇌물 주식을 양도를 해줘가지고 사줘서 큰 돈을 벌게 했다는 뭐 뇌물 사건에 연루돼서 검찰 조사받고 재판도 받긴 했지만 그러다가 결국 보니까 무죄로 풀려났어요. 뭐 사업하다 보면은 이런저런 뭐 성서에도 휘말릴 수 있고, 네. 사업이 커지면 이게 정치적인 것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 이런저런 이렇게 송사도 뭐 휘말리게 되고 합니다. 뭐 그런 거야 뭐 사업가로서 극복을 해야 되는 예, 그런 일이기도 하죠. 그런데 뭐 그런 거 가지고 뭐 이렇게 심하게 막 마음이 그렇게 심하게 다칠 정도로 뭐 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고 하여튼간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분이 예, 유명을 달리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날 고도의 문명사회, 네, 고도의 문명사회, 또 고도의 이성이 작동하는 사회라고 하는데 과연 이 세상이 안전한 것인가? 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꺼내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우리가 우리 원래 주제로 돌아갔을 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역사 시대로 넘어오는데 역사 시대로 넘어오기 직전에 자 채집과 또 사냥의 시대였습니다. 예, 인류 사회학자의 주장에 의하면 네. 그래서 인류가 이동하면서 뭐 한 곳에 거주하지 정착하지 않고 이동하면서 살면서 낚시하고 뭐 사냥하고 네. 또 식물 이게 따서 먹고 그러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인류가 농경 사회로 진입하면서부터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더 사회가 발전되고 서로 모여 사니까는 더 안전해지고 또 더 번영을 이루고 이래야 되는데 또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인류 사회학자들은 결코 그렇지는 않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렇게 시각차가 납니다. 예, 사회는 점점 발전해 왔다. 인류는 또 반면에 아니다. 오히려 사회는 점점 더 불안해지고 예, 위험해졌다. 뭐 이렇게 이 의견이 갈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인류가 뭐 수렵, 채집의 자유로움에서 농경 사회로 접어들면서 오히려 과중한 노동, 오히려 일이 더 늘어났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인구가 이제 정착을 하니까 인구가 급속히 늘어나고 그래서 인구가 밀집 한 곳에 모여 살게 되죠. 네. 모여 살게 되면서 뭐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이렇게 막 부대끼게 되면 뭐가 발생이 돼요? 갈등이 생기죠. 갈등이 생기면서 폭력이 발생되고 그러면서 더욱더 안 좋은 일은 더 많아졌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모여 살다 보니 뭔가 질서가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더 복잡해지고, 네. 복잡한 사회 구조가 형성되고 질서가 되고, 예,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간 굉장히 사회가 복잡해지고 질서가 잡히면서 더 안전해졌느냐? 결코 그것은 아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자 토마 피케티라는 경제학자 21세기 자본이라는 책을 쓴 제가 지금 이 책을 한 이제 반 좀 넘게 읽고 있는데 네, 너무 어렵습니다. 네. 근데 이분의
예, 책 내용에 앞부분에 보면은 19세기 1800년대니까 19세기죠. 자, 1800년대 이미 자료들을 보면은 이때 당시에 이미 토지, 부동산 가격 문제로 사회가 아주 시끄럽고 복잡했다, 갈등이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날에도 우리가 지금 부동산 문제, 어느 정부에서도 이 부동산 문제를 확실하게 잡지 못하죠. 토지 문제. 네. 네. 집값, 땅값이 오르면은 없는 서민들이 들고 일어나고, 떨어지면 있는 사람들이 또 들고 일어납니다. 네.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 동산, 부동산, 땅 이런 문제는 뜨거운 감자와도 같습니다. 네. 어떤 정책을 펴도 어느 한쪽으로부터는 좋은 소리를 결코 듣지 못합니다. 네. 그래서 언론들은 이것을 이용해서 그 정부를 마음에 안 들면 그 정부를 까는, 네, 비판하는 그런 재료로 많이 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뉴스를 바로 볼 필요도 있습니다. 네. 하여튼간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세상은 결코 나아지지 않았다, 안전해지지 않았다, 사람들의 행복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학자들의 이야기로 좀 설명을 풀어가자면, 지리학적인 관점에서 진화 인류학에서 말하기를 주전 85년 전부터 중동 지방에 영구 정착촌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말이 굉장히 어렵죠? 말이 굉장히 산문적인데, 예. 그냥 모여서 이제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살게 되는 사람들이 이제 나타났다는 거죠. 자, 요거는 이제 연대적으로 좀 차이는 있기는 하지만 성경으로 봤을 때는 아브라함이 우루 지방, 갈대와 우루 지방, 지금의 근동 지방입니다. 네. 우루 지방을 떠날 시기의 근동 지방의 전후 상황을 보면은 얼추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노아의 후손들이 세상 각지로 퍼져나가서 정착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농경 문화가 시작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네.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에 의해서는 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노아의 후손들이 인구가 점점 많아지니까는 이제 조금씩 더 퍼져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사를 가는 거죠. 좀 더 다른 지역으로. 그게 이제 이동하는 거예요. 이동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곳이 마음에 들어. 그래서 한 곳에 정착하는 부족이 생기고, 또 이렇게 부족 생기고 정착하게 되고. 자, 그러면서 한 곳에 오래 머무르면서 인구가 늘어나면서 정치적으로는 중앙 집권적인 정치 체계가 생기게 되고, 사회적으로는 계층이 발생이 됩니다. 계층, 사회적 계층이 발생이 됩니다. 계급이 형성이 된다는 얘기죠. 네. 또 경제적으로는 아주 복잡하고 혁신적인 정주형 사회로 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정주형 사회. 네, 또 전문 용어 나옵니다. 정주형 사회. 자, 제가 자막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지리, 진화론자, 인류학자들은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를, 자,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인류 역사 대부분 농업의 힘을 가진 민족과 또 그런 힘을 가지지 못한 민족 사이에 불평등한 갈등 관계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갈등이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네, 갈등이. 자, 이런 모습은 성경의 출애굽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자녀들은 애굽에 정착해서 살면서 인구가 점점 늘어나게 되었죠.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들이, 이 12형제들이 애굽에서 요셉 때문에 대접받으면서 살았어요. 그죠? 대접받으면서 살았는데 점점 인구가 늘고, 처음에 잘 대해주던
애굽의 왕이 바로가 죽고 그 다음 이제 바로가 승계되면서 어떤 일이 생겨요? 이 히브리 민족이 점점 커져. 얘네들을 계속 대접만 해주면서 살자니 너무 부담이 커요. 경제적인 부담이 커요. 그래서 정책을 완전히 180도 바꿨죠. 노예로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겨우 입에 풀칠만 할 수 있을 정도의 식량만을 이제 배급하게 되었죠. 뭡니까? 세상은 결코 누구나가 쉽게 예상할 만큼 안정된 쪽으로 발전해 가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네. 오늘날도 우리가 안전합니까? 21세기를 사는 오늘날에도 전쟁이 터지고 침략이 이루어집니다. 네. 그것도 동족 상잔입니다. 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같은 민족입니다. 슬라브 같은 민족이죠. 네.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는 러시아, 어머니는 우크라이나. 네. 이런 사람 형제지간에도 국적이 나눠져 있는 경우도 있고 친구는 뭐 부지기 쓰고 러시아 친구, 우크라이나 친구 또 서로 왕래를 하고. 네. 자, 키예프 우크라이나 수도에는 키예프 요즘에는 키이우라고 하는데 원어 발음으로 자 키이우에는 자 차이콥스키 대학이 같이 있습니다. 그만큼 거의 동질화된 그런 사이예요. 네. 어쩌면 우리나라의 남북한보다도 더 가까운 친밀도가 있었던 그런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쟁으로 비극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점점 안전해지고 발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네, 물론 과학적으로 더 편리해지고 문명적으로 발달하고 법 체계도 확 고도화되는 것 같고 인간이 점점 이성적이 돼가는 것 같지만 과연 그럴까? 제가 엊그제 주일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절대적 기준은 변하면 안 되는데 사람이 힘을 갖고 권력을 갖게 되면 이 절대적 기준마저 자신의 입맛에 맞게 바꾸려고 합니다.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거죠. 네. 세상은 결코 녹록지 않다. 네. 결코 우리가 꿈꾸는 유토피아로 가기 쉽지가 않다. 어렵다. 오히려 디스토피아로 빠져들어갈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근데 단순한 저의 피셜이 아니라 이렇게 인류 사회학자들의 책들을 종합해 본 결과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과학자들도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세상은 좀 더 복잡해지고 고도해져서 안전해지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새로운 갈등이 발생이 되고 새로운 계급이 유발이 돼서 결국 거기서 그 갈등을 넘어서 폭력이 발생되고 비극이 발생되는 역사가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에도 이 세상은 너무 좋은 세상이야. 우리 동네가 지금 평화로우니까는 세상이 마냥 다 평화롭게 느껴지십니까? 뉴스 보면 안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자 나와는 상관없는 그런 세상의 뉴스 같지만 러시아의 푸틴이 정말 확 돌아서 핵무기를 미국에 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동부에만 쏘겠습니까? 네, 캘리포니아에도 쏘겠죠. 그러면 그 비극이 바로 우리들의 비극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그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네. 또 핵무기 이야기도 언급을 했고 그래서 미국이 지금 또 발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간 지금 세상이 이렇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또 이제 정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는 자 이제 제국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다 더 다양한
역사 이야기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점점 우리가 이제 근대로 올수록 할 이야기들이 많아지고 점점 더 재밌는 또 이제 소스들이 많이 생기겠죠. 네, 앞으로도 기대해 주시고, 자,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